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국방부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을 파견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방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게 들어왔는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아주 그냥 급하게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파병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국방부 부대변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기자들한테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10,000명가량을 파견했고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아주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병력 중 일부는 아주 근접한 곳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000명이면요. 애초에 추산한 것보다 좀 커진 규모 같은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네. 존 거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23일만 해도 한 3,0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아이슬란드 가 있는데 거기서 한 12,000명 정도로 자기는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네. 펜타곤 부대변인은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래서 북한군이 만약에 전쟁에 투입돼서 전투 병력이 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전투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쪽을 향해서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는데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덧붙이기를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활용되는 게 인도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함의를 갖게 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질문을 받았고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델라와에 가 있는데 기자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군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국제사회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총장도 쿠르스크 배치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북한 부대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음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남서부에 지금 돼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부터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 러시아군하고 계속 교전 중인 곳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왔는지 확인 사항들 좀 언급해 주실까요? 이 나토 사무총장은 파병이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위험한 확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의 군사기술하고 국제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그래서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서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는지. 지금 국정원 제1차장이 이제 대표단을 이끌고 있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유럽연합 정치안보위원회에도 파병 동향을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대표단 일부는 곧장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양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류터 나토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논의할 거라고 했고요. 지금 북한군 파병 전력을 탐색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내용들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또 정리해 주시죠.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유명 인사들의 대거 찬조 출연, 민주 텃밭, 뉴욕시 한복판에서 유세를 가졌다. 어떤 내용을 전해주시죠? 트럼프가 뉴욕시에서 꼭 유세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날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거의 전당대회급 유세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뉴욕시는 아주 전형적인 민주당 텃밭이죠. 트럼프도 퀸스 태생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오랫동안 리얼리티 쇼도 했고 해서 네네. 이제 굉장히 애착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꼭 여기서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사실 뉴욕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세를 한다 그래가지고 표가 더 많이 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미국 하원, 연방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뉴욕시에서 어떤 텃밭이 되는 게 공화당 하원 장악을 계속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부인 멜라니아가 처음으로 유서장에 나와서 남편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부인이 소개해서 연단에 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이 미국을 구하게 될 거다 하면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사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자 침략을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해리스한테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행어이기도 하죠. 본인이 했던. 네. 그리고 또 어떤 부인도 네. 그동안엔 전혀 그 유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 남편을 소개하면서 네. 이곳이 세대에 걸쳐서 가장 세계에서 용감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 업적이 세계 흐름을 바꿨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편을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에서 연설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보다는 좀 상징적이다라는 건데 분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합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2시간 정도 이제 찬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대거 나왔습니다. 러닝메이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장남차남, 그다음에 터커 칼슨 이 사람은 이제 푸틴하고도 과거에 했던 전 폭스뉴스 진행자죠. 이 사람도 나왔고 헐크 호건 프로레슬러 전직 프로레슬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머스크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소속 출마했다가 이제 사퇴하고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말이 선거 막판에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또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누가 한 막말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좀 막말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전했는데 특히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사람이 얘기는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도 미국이 네네. 쓰레기장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푸에르토리코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펜실베이니아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핵심 경합주 네. 이게 이제 당락을 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 경합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 황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시각이나 입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 손을 그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이걸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펜실베니아에 이 푸에르토리코의 유권자가 많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이 발언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다면서요? 또 얘기들이 나온 게 보면은 해리스와 그녀를 움직이는 포주들이 미국을 망친다는 그런 얘기도 또 어떤 사업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을 악마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터커 칼슨 이 사람은 해리스가 아시다시피 자메이카 인도계 혼혈인데 사모아 말레이시아계로 낮은 지능을 지닌 캘리포니아주 검사.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또 연단에 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네. 자기도 좀 과했다 싶었든지 공화당은 진정으로 포용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찬조 연설을 시켰느냐 비판이 많습니다. 플로리다 소속 하원 의원은 힌치클리프 아까 코미디언을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다. 공화당 가치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역겨운 발언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에르토리코 출신들 특히 팝스타 제니퍼 로페스하고 리키 마틴 같은 사람들은 이날 자기 SNS에다가 일제히 해리스 관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불만의 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리스 캠프 전략 담당 수석 고문 얘기는 트럼프의 득표의 자층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기대하는 그런 표정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막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또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칠지 좀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쪽 캠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또 집중 부각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78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인지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캠프가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그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유세나 뭐 인터뷰하면서 말실수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지력 문제 같은 걸 집중 공격합니다. 한 예로다가 트럼프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5일이죠. 필라델피아 타운홀 미팅에서 질의응답하다가 돌연 한참 춤을 췄죠. 네.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좀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도 최근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저렇게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늙고 미친 이제 오바마도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트럼프가 안전장치 없이 행동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발언이 그리고 있습니까? 또 네. 그 억만장자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를 공개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미친 짓이고 횡설수설이다 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쪽도 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해리스는 이제 건강검진 기록 공개 안 했다는 점을 또 물고 늘어졌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오바마 그 고문을 지냈던 댄 파이퍼는 트럼프가 예전에 그 바이든을 그렇게 뭐 늙었다고 하더니 자기가 만든 폭탄 위에 서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는 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된다.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인터뷰를 잘 소화하고 있던 활력이 넘친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폭스뉴스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젊고 건강이 더 좋은 걸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강한 지도자냐 이렇게 폭스뉴스가 물어봤더니 55%가 트럼프가 그렇다. 그렇게 응답을 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폭스뉴스는 아무래도 좀 공화당을 좀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매체로 평가가 되죠.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사실 박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은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걸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그림자 연준 구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네. 지금 트럼프는 사실 자기가 임명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들어가면 뭐 해고 뭐 잘라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기도 있고 독립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걸 보면은 헤지펀드 키 스퀘어 CEO고 이제 트럼프 핵심 경제 자문력이 이제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파월을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그런 구상을 냈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림자 연준 의장 구상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을 흔드는 게 조금 정치적으로 좀 리스크가 크니까 말고 이 부의장 그 중에서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마이클 바. 네. 이 사람을 제껴내는 게 어떠냐는 그런 구상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연준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 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바이든 임명했고 오바마 때 이제 재무부에서 일을 했는데 월가 감독 이제 금융 규제 강도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 쪽에서도 상당히 못마땅해 하니까 그런 것까지 힘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감독 부의장직에서 밀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실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람은 임기가 네. 그러니까 부의장 임기는 2026년 7월까지고 연준 임기는 2032년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임기가 뭐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뭐 해고가 가능한 건지 이런 일단 부분들. 법적에서는 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만약에 밀어붙이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아마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래도 트럼프는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좀 파월을 파월을 내치는 것보다 좀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더군다나 월가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바를 제거하는 카드를 선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일들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이 또 있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바젤 3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은행 자본금 요금 강화 그걸 수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반발하니까 그나마 좀 낮췄는데도 그래도 월가에서는 지금 뭐 눈에 가시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쪽에서는 만약에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직에서 밀려나면 미셸 보먼이 그 자리에 들어갈 거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먼은 트럼프가 2018년에 임명을 했죠. 최근에 이 사람은 연준 내에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좀 의식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에 경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5차 회의가 한 달 정도 전에 그 베이징에서 열렸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한 달여 만에 6차 경제 워킹그룹 회의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세계은행 그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기간에 이제 재무 차관급들이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주로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중국 그 CCTV 쪽 계정이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서로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대선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도 계속해서 좀 내놓는 상황이니까요. 미국도 지금 중국 부양책에 네.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0.5% 포인트 금리 내린 거에 대한 이후 뭐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그 저소득국들 유동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 같은 이제 대책도 논의하고 소통을 했다는 게 중국 쪽 그 지적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또 과잉 생산, 뭐 디리스킹 같은 데 대한 시비, 그다음에 추가 관세 문제, 투자 제한 같은 것에 대한 뭐 우려를 표명한 것 같은데 일단 티격태격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조용히 대화를 하는 모습은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중동의 긴장감이 뭐 높아졌다가 그래도 간밤에는 뭐 유가도 굉장히 급락을 했고 네, 전해주신 바처럼 서로 합의된 뭔가가 있었다 뭐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사우디가 개막한 연례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행사가 있습니다. 월가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네. 그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인데 이제 2017년부터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매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데요. 지금 뭐 중동이 시끌시끌한데도 뭐 월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뭐 총출동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뭐 시티뱅크, 브렉록 CEO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하고 틱톡 CEO도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연설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주최 측 얘기는 올해 한 7천 명 정도가 참석한다. 그래가지고선 한 28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근 40조 원 정도 넘는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식이지만 결국은 사우디 돈을 따오기 위한 그런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텔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도 뭐 전부 매진된 것만 봐도 역시 사우디 오일머니에 대한 물론 뭐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 월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그 돈을 이제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뭐 집중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국제뉴스 워싱턴이 함께했습니다. 선지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